고민을 많이 했었어. 이걸 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, 잘못하면 우리 학생들이 조금 이번 1차 지필고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좀 하게 될 것 같아서 결국은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. 평균이 지난번에 왜 수업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60점대가 이제 평균 점수가 나왔었잖아요. 그죠? 채팅창은 자유롭게 그냥 올리시면 돼요. 제가 쭉 나중에 스크롤 이렇게 보면서 답을 드릴 테니까. 근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온 그 과천외고 출제 패턴이라든가 그분들이 출제하는 그 난이도를 봤을 때, 뭐 이건 우리 현강 학생들한테는 제가 몇 번 얘기했었던 건데, 요번 1차 지필고사는 이렇게 어렵진 않았어요. 사실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았었고, 시험이 어렵지 않았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. 출제할 수 있는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그분이 낼 수 있는 난이도에 비해서 쉽게 나왔던 얘기인 거예요. 오해하지 말고.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, 쭉 제가 이제 시험지를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작정하고 어렵게 낸 그런 유형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, 저는. 자, 그걸 좀 유념했으면 좋겠고, 요번에 여러분들이 본 시험이 과천외고에서 나올 수 있는 뭐 역대급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큰일 나요.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난이도가 높은 문제 유형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,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쓸 수 있는 카드를 10개 중에 지금 겨우 하나 오픈한 거라고 보여요. 근데 문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쉽게 풀리는 듯 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고, 몇 문제는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쭉 풀고 나서 나중에 채점했을 때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틀리는 시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말 과천외고에서 역대급으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오잖아. 그러면 여러분들 풀다가 제가 낸 모의고사를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정도 느낌이 딱 역대급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. 반면에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제 유형은 어렵진 않았었어요. 그 다음에 오답을 유도하기 위한 그 트릭도 이렇게 복잡한 걸 쓴 게 아니라 되게 그냥 기본적인 거, 예를 들면 캐낫에서 낫을 뺀 다음에 단어를 반의어로 바꾸는 거, 역대급 난이도는 아닌 것 같고, 제가 봤을 때는. 다만 이제 저거지, 티핑 포인트라든가 아니면 나머지 거에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게 나오지는 않았다 라고 생각이 들고,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풀었던 것 중에 그 데이비드 휴 나오는 거 있었죠. 왜?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좋은 지문을 제가 봤을 때는 더 어렵게 낼 수도 있는데, 충분히 어렵게 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힘을 빼고 출제하신 게 맞아요. 과천외고 기준으로 봤을 때 난이도는 과천외고 치고 높진 않았다. 하지만 단어는 어렵게 나왔다. 원래 선생님이 단어 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. 그리고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적응하는 것도 좀 덜 된 상태고, 첫날 첫 시험이기 때문에 긴장해서 여러분들이 제 실력을 발휘를 못했다. 4주 후면 앞으로 여러분들 2차 지필고사가 실시가 되는데, 2차 지필고사는 과목 수가 늘어나요. 그 다음에 심화 영어 회화라는 게 하나 또 들어가고, 그리고 수행평가도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에 한 번 가는 학원으로 기준을 말씀드리면은, 한 번 가서 진도를 빼잖아? 그러면 남아있는 시험 범위가 많다 보니까 시험 보기 전까지 아마 진도를 빼야 될 거야. 근데 저희는 그렇게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, 저희는 지금 수능 특강이 거의 다 뺐죠, 그죠? 지문을 진도를 거의 다 뺐고, 다음 주가 되면 이제 티핑 포인트를 이제 다 끝내버릴 거예요.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심화 영어 회화. 그러니까 시험 보기 2주 전에 저희는 진도를 다 끝낼 겁니다.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? 잘 들으세요. 중요한 거니까. 우리 수강생들도 잘 들어. 시험 보기 2주 전에 수행평가가 어느 정도까지 쏟아지냐면은, 학생들 그 학습 플랜을 보잖아요? 그럼 전부 다 수행평가밖에 없어요. 일주일 내내 수행평가야. 그 기간이 2주 동안 계속 수행평가예요. 그러니까 그때 진도를 나간다는 얘기는 복습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요. 그 다음에 뭔가 암기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, 지금 힘든 게 낫지 앞으로 2주 후에 여러분들 수행평가가 막 쏟아지면서 지필고사 대비한다? 정말 힘들 거야. 차라리 수행평가가 아직 쏟아지기 전인 지금 이 기간, 요 3주 동안 최대한 진도를 빼고 복습하는 과정하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 해나가는 과정을 병행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알겠죠? 정말 중요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좀 팁을 드리면은, 국어 선생님이 이번에 1차 지필고사 국어 시험이 굉장히 쉽게 나왔죠. 뭐 만점이 뭐 30명인가 40명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, 과천외고 국어 선생님은 특징이 뭐냐면은 좀 수두룩하게 나오도록 만들어 버려요. 그러니까 거기서 면밀력 주는 거야. 그러니까 하나는 되게 쉽게 내고, 2차 지필고사 때 국어 시험에서 어렵게 나올 거예요. 잘 봐봐. 영어 어려워지고 국어도 어려워지고 수행평가 폭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. 2차 지필고사 때 들어가는 시험 범위에 수특이 뭐냐면, 원래 수능 특강에서 난이도가 높은 지문들이 요번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. 그러니까 지문 난이도도 굉장히 높고, 한글 해석본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지문들 투성이고요. 그 다음에 영어 독해도 마찬가지고, 뭐 기말고사 때는 쉽게 낸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안심할 수도 있는데, 그런 말 믿지 마세요. 정말 쉽게 낼 수도 있지만 어렵게 나오는 걸 대비해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필고사를 1차 지필고사를 봤는데 애들이 단어 조금 어렵게 냈더니 점수가 막 떨어졌어. 한 60점대밖에 안 나와. 그러면 쌤이 고민을 할 거야. 2차 지필고사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. 단어는 1차 지필 때보다는 쉬워질 거예요. 어휘는 쉬워지는데 문제를 어렵게 낼 거야. 그럼 할 말 있잖아, 그지? 그죠? 단어는 쉽게 냈고
측면에서 어렵게 내게 되면 변별력도 줄 수 있고, 그 다음에 1차 지필이랑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이 풀기가 어려운 거. 그리고 티핑 포인트가 요번에 10문제밖에 안 나왔는데 요번 2차 지필 때 들어가는 그 티핑 포인트의 범위가 굉장히 어려워요. 여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. 1차 지필 때보다 2차 지필 시험 범위가 더 어려우니까 충분히 어렵게 내고도 남습니다. 그걸 좀 대비하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시간 관리 잘해야 되는 거, 그거 좀 강조해 주고 싶습니다.